2018년 포천에는 3월부터 10월에 걸쳐 어떤 현상들에 대한 경험담들이 올라옵니다. 캘리포니아의 길거리서부터 집 안, 뉴질랜드, 심지어 감옥 안에서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겪은 이 현상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붉은 빛을 보았다는 것이었죠. 오늘의 이야기, 포천의 붉은 빛 사건들입니다. 이야기는 2018년 3월의 어느 날 새벽 4시에 세워진 한 스레드로 시작합니다. 안녕 엑스. 난 자리에 얼어붙어 있어. 새벽 1시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 3시에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갑자기 땀을 미친듯이 흘리며 벌떡 일어났는데 우리 집 복도가 이 해괴한 빨간 빛으로 빛나고 있어. 너무 무서워서 조사해볼 수가 없네. 맹세하는데 이제 윙윙거리는 소리 위에 휘파람 소리까지 들렸어. 약 1초 정도 지속된 다음 한 2초 정도 후에 다시 들려왔어. 마치 어떤 애가 리코더로 높은 음 하나를 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냄새도 없고 불같아 보이지도 않아. 외계인이 인테리어 구경이라도 하러 온 걸까?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뭔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아. 윙윙거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는데 휘파람 소리는 들렸다 사라졌다 해. 여기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더 이상 웅웅거리는 소리도 휘파람 소리도 들리지 않아. 방이 그냥 온통 붉고 그림자로 가득해. 저 안에는 붉은 불빛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911에 전화할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웅웅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고 이제 휘파람 소리도 동시에 길게 울리고 있어가지고 교환은 목소리도 안 들리고 머리도 안 돌아가. 젠장,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나가야겠어. 차 안에 있는데도 소리가 들려. 도대체 뭐야? 교환원이 사람과 구급차를 보냈어. 경찰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일하는 곳 사장님이 전화해와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 거의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렇게 오피는 사라지게 됩니다. 남겨진 안원들은 온갖 추측을 하거나 개드립을 치거나 오피 게시글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자칭 7년 동안 외계인과 소통해왔다는 안원까지 튀어나와 말을 얹기도 했지만 결국 오피로부터의 더 이상의 업데이트는 없어 자연스레 스레드 또한 다른 수많은 스레드에 묻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1개월 후 4월 새벽 2시 새로운 스레드가 세워지게 됩니다. 내 직장 바로 밖에 시가 모양 구름 하나가 일반 구름보다 낮게 떠 있는데 바람이 부는 밤인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최근에 이상한 구름을 많이 보고 있는데 내 생각엔 UFO 같아. 원한다면 사진을 더 올려줄게. 오늘 밤은 걸어서 집에 갈 예정이야. 얼마나 가까운지 감을 잡게 해주자면 이 사진은 아까 사진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찍은 거고 물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채야. 나는 말 그대로 저 물체 주변을 걸어다니고 있어. 그 정도로 낮아. 익명 8423. UFO는 구름으로 위장하기도 하니까 그런 걸 가능성이 높아. 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잠깐만, 저게 회전하고 있어. 금방 새로 사진 찍어 올릴게. 솔직히 좀 무서웠어. 사람이 별로 없는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거든. 회전할수록 점점 어두워져. 카메라에 거의 찍히지 않네. 사진을 찍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그 전까진 동료와 함께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어. 폰 3G가 2G로 바뀌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거지 같을 줄 알았으면 포지 요금제로 할걸. 집에 도착하면 더 많이 올릴게. 와이파이가 더 빠를 거야. 집으로 걸어가고 있어. 이젠 잘 안 보이지만 집에 도착하면 올릴 흥미로운 사진들이 많아. 그것으로부터 빨간 점이 나왔는데 깜빡거리고 있었어. 그 모습을 제대로 몇 장 찍었지만 데이터 때문에 사진을 올릴 수가 없네.
집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야. 집에 들어가는 대로 업데이트할게. 방금 빨간 불이 깜빡이다가 꺼졌고 그 순간 구름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 사진은 계속 올리려고 시도해볼게. 익명 8534. 소리를 내진 않았어? 전혀. 그리고 전반적인 업데이트. 집에 가는 길이 반대 방향이라 그것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중인데 누군가 내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어. 아무도 없다는 거 알지만 정말 불안해. 그냥 무섭게 들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가슴과 배에 이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어서. 그게 돌아왔어. 사진 좀 찍게. 잠시 멈출게. 더 가까워. 이번엔 좀 더 길어. 지나갈 때까지 계속 올리게. 엄청 커. 배터리가 33%까지 내려갔어. 내 폰은 보통 25% 정도면 꺼져. 얼른 집에 가야겠어. 사진을 찍을 때 자꾸 카메라 전체에 이런 선들이 계속 생긴다. 다른 곳에선 전혀 그러지 않는데 다른 광원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익명 8573. 그런데 비행운이 아닌 건 확실해? 전에 말했던 깜빡이는 빨간 점은 비행기가 아니었던 게 맞지? 분명히 아니었어. 그건 깜빡였다기보단 맥박치는 것 같아 보였어. 또한 움직이지도 않았고 소리도 없었어. 아직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야. 5분에서 7분 정도 남았어. 늦어서 미안. 사진 찍느라 몇 분 동안 멈춰 있었어. 주변을 둘러볼 때 내 시야에 줄무늬가 생겨. 움직이는 물체에 잔상도 남고. 지금 집으로 가볍게 뛰어가고 있어. 너무 무서워. 집에 갈 수만 있다면 괜찮을 거란 확신이 들어. 오피야, 방금 집에 왔어. 약간 약이나 술에 취한 기분이야. 코피도 났고. 와이파이가 여전히 불안정하네. 내 컴퓨터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거기서 글을 올릴게. 코피로 범벅이 됐어. 사진 더 올릴게. 이제 컴퓨터야. 물도 좀 가져왔어. 이 사진에 붉은 빛이 찍혀있어. 전반적인 업데이트야. 지금은 좀 나아졌어. 속이 약간 울렁거리지만 전반적으로 훨씬 좋아졌어. 안전해졌어. 바깥이나 창문 근처에 가는 게 불안하고 가고 싶지도 않아. 그것의 영상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퇴근길에 처음 봤을 때 찍은 영상인데 영상 용량이 35MB인데 X는 3회가 제한이네. 우리 집 개들이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어. 나도 다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원래 쉽게 패닉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는데 말이야.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네. 지금 웹앱 인코딩 하는 중이야. 우리 개들이 계속 날뛰어서 안으로 들여왔어. 물체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불안해. 두통까지 오고 있어. 웹앱 인코딩이 거의 끝났어. 이 영상은 내가 이 스레드를 세우기 직전에 찍은 거야. 파일 크기 때문에 비트레이트를 낮춰야 했어.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올게. 긴장 좀 풀게 샤워 좀 하려고. 너희를 잡아둘 사진 하나 올릴게. 이건 회전하기 시작해서 점점 보기 어려워지던 때의 사진이야. 왼쪽 위에 있는 게 바로 그거야. 내 집에 무언가가 있어.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옆방에서 개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거실에서 빨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 911에 신고했고 방문을 걸어잠갔어. 소리가 나. 복도 끝에서 들려오고 있어. 우리 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 난 총을 갖고 있어. 내 주소는 캘리포니아주 코로나의 우편번호 야. 총을 들고 한번 다시 나가보려고. 긁는 소리야.
마치 빗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 같아. 카메라만 모퉁이에 내밀어서 뭔지 한번 봐볼 거야. 우리 귀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 그림자가 보여. 움직이고 있어. 내가 여기 있는 줄은 몰라. 아직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아. 그리고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오피는 사라집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과의 유사성과 오피가 제시한 수많은 인증샷들은 안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안원들은 디스코드 방까지 세워가며 열심히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피는 어디로 간 걸까? 외계인 납치?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 아니면 CIA?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진은 어디서 찍힌 거지? 사실 찾아내는 건 아주 쉬웠습니다. 오피가 올린 사진 중에 하나엔 어느 치과의 간판이 찍혀 있었고, 오피가 사는 도시에 그런 이름을 한 치과는 단 한 개뿐이었거든요. 사진 속에 나온 교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오피가 게시물을 올린 시각과 치과에서 교회까지, 교회에서 집까지 걸린 시간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여전히 안원들은 제일 중요한 답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피는 어디로 갔을까? 반년 후 2018년 10월 5일 포천에서 일어난 소름돋는 일들을 공유하자는 스레드가 세워집니다. X에서 일어난 일들 중 평생 기억에 남을 소름돋는 일들을 올려줘. 익명 5242. 붉은 빛 사건들이지. 오피가 잡혀간 이후로 더 있었나? 익명 5249. 기억난다. 진심으로 불쾌한 일들이었지. 내가 아는 건 이런 일들이 갑자기 여러 사람에게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아무도 보고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뿐이야. 또한 이런 사건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은 걸로 보여. 익명 5306. 어떻게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볼 수가 있지? 온라인으로 만난 뉴질랜드인 친구가 사라지기 전에 이거랑 비슷한 내용의 소름 끼치는 문자를 잔뜩 보내왔었어. 다른 연락처는 몰랐어. 나는 아직 그와 나눈 마지막 문자 대화와 그가 보내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그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 사라지기 몇 주 전부터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불안해지고 있다고 말해왔어. 우울증에 걸리고 밤에 악몽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악몽은 가위로 이어졌고, 그럴 때면 그가 묘사하길 붉은 빛이 자신의 방을 녹이기 시작했다고 해. 처음에는 그를 믿었는데, 그가 사라진 후에는 그가 더 이상 나랑 친구하기 싫어서 이야기를 꾸며낸 거라고 생각했어.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이야. 나는 언제나 항상 마음속 한구석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게 그 이미지야. 익명 5310. 만약 채팅 기록에 특히나 소름 끼쳤던 내용 같은 게 있다면 캡처해서 좀 올려줄래? 특별히 여기에 올리고 싶은 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나눴던 대화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냥 아주 개인적인 얘기들 뿐이었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문자에 답장을 안 하기 시작했어. 그의 디스코드, 스카이프, 스냅챗, 인스타그램 계정도 모두 비활성화됐어. 6월 이후로 연락이 끊겼네. 마지막 문자는 6월 19일이었어. 정말 날 무섭게 만드는 건, 만약 이게 진짜고 이 일이 내 친구뿐만 아니라 저 두 사람한테까지 일어났던 거라면 진짜 무섭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무서워. 그리고 이번엔 불과 7일 후 10월 12일 자신을 전 재소자라고 소개한 안원이 스레드를 세우고 자신의 이상했던 깜빵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X,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 이 보드에 자주 오는 편은 아니지만 여기가 적절한 곳인 것 같아서. 내가 되어봐. 길거리 경주로 감옥에 수감 중.
그래, 나도 알아. 정말 멍청한 짓이었지. 친구의 부추김에 딱 한 번 해봤다가 바로 잡혔어. 2달 후 새로운 깜빵 동료가 들어와. 괜찮은 사람이지만 툭하면 겁을 집어먹고 혼잣말을 중얼거려. 가까워지고 보니 그가 편집성 조현병 환자라는 걸 알게 돼. 가끔씩 밤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도 하고 나에게 자신의 망상에 대해 이야기해. 자기도 자기가 망가졌다는 걸 알고 있어. 그것들만 빼고 말이야. 그건 망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 난 미치지 않았어.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눈들이 보여. 그 빨간 불빛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밤에 자기를 찾아온다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감옥에 온 거라고 막 중얼거리기 시작해. 그는 왜 감옥에 갇혔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매번 질문을 회피해. 빨리 감기에서 한 달 후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그는 조금 마음을 열어. 자긴 예전엔 잠을 자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잠을 전혀 자지 않았었다고 말해와. 잠에 빠지기 시작할 때면 몸이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팔다리에 진동이 느껴진다고 말해. 다리가 저릴 때 느껴지는 그 감각에 느리고 묵직한 버전 같은 걸 하면서, 웅웅거리는 소리는 처음에는 작기 시작해 점점 커지고 밝은 흰색 빛이 방을 가득 채운 다음 웅웅 소리가 최고조에 달하면 천천히 핏빛의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그 소리는 마치 엄청나게 큰 이명소리 같고 보통 그 후에 정신을 잃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해. 가끔 그들을 봐. 그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 그는 그레이 외계인 같은 것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해. 당시 난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어. 키는 약 140에서 160cm 정도로 작고 인간과 비교해 몸에 비해 팔다리가 길며 회색에 거의 비쳐 보이는 피부를 갖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이 사람의 피부라기보단 얇은 막에 가까워 보였다고 말해. 거기에 거울처럼 모든 것을 반사하는 거대한 검은 눈, 휴대폰 충전기 타는 냄새와 거의 비슷한 냄새까지. 냄새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묘사하기 어렵다고, 정확히 타는 플라스틱과 전선 냄새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라 최대한 가깝게 묘사한 거라고 했어. 그러곤 그들에 대해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게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불편해지고 있다고 자러 가겠다고 말해. 다음날 우리는 미술 치료를 받았는데 진짜 바보 같지. 그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소름 끼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다음 게시글로 이어서 할게. 미술 치료가 시작돼. 기본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하는 거야. 폭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나 어쩐다나 하는데 나로 잘은 몰라. 나는 그냥 낙서를 시작해. 보통 난 꽤 차분한 편이고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었거든. 내 깜빵 동료 데니는 그림 실력은 별로지만 대체로 이 치료를 즐기는 것 같아 보였어. 근데 이번엔 뭔가 달라. 엄청 불안해하며 거의 밤새도록 깨어있었다고 말하는데, 나도 늦게까지 깨어있었지만 그가 소리를 내는 건 듣지 못했어. 계속해서 목을 긋고 검지를 깨물고 공황발작 직전인 것처럼 보여. 치료사가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을 그려보라고 말해. 그는 치료 시간의 절반 내내 종이와 연필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페이지 전체를 붉은색으로 채워. 그 외에 다른 것은 거의 알아볼 수 없어. 어렴풋이 침실처럼 보이고 흐릿한 문, 침대 같아 보이는 것, 그리고 아마 서랍장 정도가 있어. 모든 것이 어수선해. 침대 근처에 3개의 형체가 보이는데 눈을 제외하고는 흐릿해. 커다랗고 새까만 아몬드 모양의 눈. 그들은 침대를 둘러싸고 있고 침대 안에는 흐릿한 막대기 모양의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 아마 데니겠지. 치료사가 그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중얼거리며 악몽이었다고 대답해. 나중에 데니에게 그림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 그레이드를 볼 때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 하지만 그의 치료사는 악몽이나 가위에 눌린 거라고 말했지. 악몽이 흔적을 남기진 않잖아. 그가 돌아서더니 목덜미를 보여줘.
그곳엔 희미한 흉터가 있는데 작고 완벽한 원 안에 점 3개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었어. 뭐야 이게? 그는 악몽을 꾸고 깨어났을 때 몸에 이상한 곳에 멍이 들어있고 이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도 새겨져 있었다고 말해. 치료사는 그가 잠자는 동안 자해를 했거나 목류병인 거라고 말해. 그게 말이 되나? 문 잠그는 시간이야. 잠이 안 와서 침대에 누워 책을 읽으려고 해. 새 책의 첫 페이지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데니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러. 깜짝이야. 왜 이래 이거? 무슨 일이냐고 물어. 데니는 그들이 자신을 데려갔었다고 말해. 역시 미친놈이 맞았어. 나에게 시간을 보라고 말해. 우리 깜빵 밖에는 안에서 볼 수 있는 시계가 있었어.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문이 잠긴 지 이미 4시간은 지난 상태였어. 나는 4시간 전에 읽기 시작했던 페이지를 계속 읽고 있었던 거야. 잠이 들거나 했을 리도 없어.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일 중 하나였어. 데니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건 흔한 일이라고 했지만 내가 탑승하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 정말 겁이 났어. 그를 믿고 싶지 않아. 혹시 내가 미쳐가는 건가 싶어서 교도소의 의사와 정신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그들은 괜찮다고 말해.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고 난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책 읽다가 졸았던 거라고 치부하고 넘어가. 평소처럼 몇 주가 지나가. 운동장에 가고 일주일에 한 번 미술 치료를 받고 도서관에 가고. 교도소가 수감자들이 깜빵 안에서 분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해. 물론 무기로 사용할 순 없고. 데니가 다시 그레이 외계인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고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이상한 선 모양의 마치 별자리 같은 기호들도 그려. 두통으로 계속 잠에서 깨는 날들이 지속돼. 어떤 날은 코피까지 흘려.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내가 먹는 알레르기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나가고 싶어. 데니는 아직 혐기가 좀 남았어. 제목이 뭐였는지 얼마나 걸릴지는 지금도 몰라. 어느 날 밤 끔찍한 교도소 밀주를 마시며 늦게까지 깨어있는 중 우리에게 밀주를 준 멍청이가 망치는 바람에 식초와 오줌 맛이 났지만 취하긴 했어. 거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는데 갑자기 데니가 소리를 질러. 젠장. 저 소리 들려? 넌 제발 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줘. 그가 말했던 웅웅거리는 소리였어.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 위로 더 높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데니가 깜빵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소리쳐. 누구도 오지 않았고 어떤 죄수도 우리에게 닥치라고 하지 않았고 어떤 간수도 곤봉으로 철창을 두드리러 오지 않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밝고 맥동하는 하얀 빛이 감옥을 가득 채우고 내 눈을 부시게 만들어. 갑자기 핏빛의 붉은색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쥐죽은 듯 조용해져. 너무 조용해서 귓속에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야. 침대 밑에 숨으려고 시도해. 하지만 몸이 나무로 변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고 내가 마치 벌로 이루어진 것처럼 온몸이 웅웅거려.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해.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고 데니에게 괜찮냐고 묻고 싶지만 입조차 벌릴 수가 없어. 갑자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붉은 빛 속에서 벽에 그림자가 진 게 보여.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 그러고 감옥 안에 얼어붙어 있는 나와 내 몇 발자국 뒤에 있는 데니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는데 마치 감옥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내가 그걸 통해 보고 있는 것 같았어. 곧 그 이미지는 사라졌지만 무언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느껴져. 모든 것이 차가워지고 진동이 점점 심해지고 격렬해져. 마치 내 몸의 세포들이 이리저리 튀어오르는 것 같아.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지는 게 느껴져. 눈을 감고 비록 종교인은 아니지만 내 기도를 들어줄 무언가에게 기도하기 시작해. 그거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붉은 빛이 내 망막에 새겨졌고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아. 갑자기 나는 어떤 방 안에 있어. 방은 강철색에 광원이 없었지만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고르게 조명이 되어 있어.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본 것은 데니가 언급했던 그 눈이었어. 정말 끔찍했어. 얼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눈, 아몬드 모양의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눈은 칠흑같이 어두웠어. 그 안에 비친 내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볼 수 있었지. 거대하고 축축한 그 검은 공원은 내 얼굴에 드러난 모든 공포를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 그것들은 조금도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어. 어떤 그림도, 포토샵도, 마스크도 그것들의 끔찍함엔 비할 수가 없었지. 그 밀랍 같은 질감의 얇은 막 같은 걸로 이루어진 피부는 거의 맥박치는 듯했어.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가. 나와 데니, 외계인, 감옥, 행성들, 장기들, 별들. 엄청난 두통이 생겨.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갑자기 난 감옥 병원에 있어. 간수들이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두통에 시달리며 깜빵 바닥 내 토삼을 위해서 코피를 줄줄 흘리며 누워있는 나를 발견한 것이었지. 그때 당시 데니는 구석에 웅크린 채 흐느끼고 있었는데 바지에 대변을 지린 채로 온몸에 긁힌 상처와 멍이 있었다고 해. 의사와 간수들이 나에게 질문해. 그들은 우리가 싸웠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누구도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는데도, 누구도 우리의 비명소리를 듣지도 그 빛을 보지도 웅웅거리는 소리도 알아채지 못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난 그들에게 술에 취했지만 싸우거나 하진 않았다고, 데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진 전혀 모르겠다고 말해.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나를 풀어줘. 머리가 여전히 지끈거리고 온몸이 아파. 특히 목이 아파. 링거는 도움이 되었지만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어. 식당에 데니는 없었어. 그 후 한동안 데니를 보지 못했고 3일 만에 만난 데니는 그들이 왜 네가 그를 공격했는지 묻고 신문했다고 말해. 그러면서 자기는 간수들에게 상처는 자신이 자해한 것이라고 악몽을 꾸는 바람에 잠결에 스스로를 핥히고 때렸다 말했다고 했고, 그러자 간수들은 그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감시했다고 말해. 우리 둘 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 해. 그가 물어본 것이라곤 너도 그들을 봤어, 그렇지? 뿐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여서 대답했었지. 그들은 이제 널 놓아주지 않을 거란 거 알지? 일단 눈에 띄면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돼. 당연히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쳐. 다음 몇 주 동안 우리 둘 다 잠을 설쳤지만, 그러나 출소하기 며칠 전까지는 별일 없었죠. 별일 없었어. 주로 두통과 코피뿐. 그리고 출소하기 며칠 전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윙윙거리는 소리와 밝은 빨간 불빛에 잠에서 깨어나. 제발 안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윙윙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불빛이 사라져. 안돼 한숨을 쉬어. 아마 가위에 눌렸을 거란 걸 깨달아. 어렸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늙은 마녀만 보였거든. 다시 잠들어. 간수들이 나에게 소리치며 문을 꽈당하고 여는 소리에 깨어나. 그들은 나더러 일어나서 벽에 붙은 채 다리를 벌리고 손을 들라고 말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질문을 퍼붓기 시작해. 데니는 어디 갔어? 어떻게 탈출한 거야? 네가 도와줬냐? 뭐? 난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계속 대답해. 그들은 더 신문하기 위해 나를 방으로 데려가고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짓을 반복한 후에야 나를 풀어줘. 같은 동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과 이야기해봤는데 그들 역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친근한 간수 하나가 나에게 카메라에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고 말해줬어. 데니가 마치 그냥 사라진 것 같아.
데니는 3일 동안 사라졌어. 경찰은 그가 탈출했다고 생각하고 수배령을 내렸지. 그리고 내 감옥에서의 마지막 날 몇몇 재소자들이 운동장에서 그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의 발이 이미 운동기구에 걸려있던 무게추 사이에 끼어 있었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탈수와 갈비뼈 골절로 감옥 병원에 가야 했었고 어떤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소자를 빼내려는 경찰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어.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이 한 짓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 경찰이었다면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쇳덩어리 사이에 끼인 채 다시 나타날 수 있을 리가 없어. 나는 다시는 데니를 볼 수 없었어. 그가 돌아온 다음 날에 출소했거든. 출소 몇 주 후에 그가 내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사라졌던 밤에 다시 빨간 불빛을 봤고 그것이 우리 둘 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되길 바란다고 쓰여 있었어. 하지만 우리 둘 다 계속 그들을 봐왔지. 나에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았지만 데니는 아마 자주 봤을 거야. 지금 그의 편지를 찾고 있어. 몇 가지 이야기를 보내왔었거든. 그림을 찾다가 하나 발견했는데 데니의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 스캔해야 했어. 그림을 찾으면 편지와 그림 사진 그리고 인증용으로 시간도 같이 찍어서 올릴게. 보다시피 그가 화가는 아니지만 저 그림은 날 정말 소름 끼치게 만들어. 여기서 누군가 오피에게 첫 번째 붉은빛 사건의 캡처본을 보여줍니다. 와, 진짜 무섭네. 실제로 정말 비슷하긴 한데 우리 때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웅웅거리는 소리에 더 가까웠어. 톤이 여러 가지 섞이기도 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데니가 그렸던 기호들을 몇 개 그려줄 수 있어. 아직 몇 개는 기억나는 것 같아.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충분히 비슷할 거야. 내가 기억하는 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봤어. 오른쪽 아래의 기호는 그가 본 UFO야. 그는 UFO가 길쭉한 타원형이었고 때때로 흐릿해 보인다고 말했어. 익명 0956. 나사 골든 레코드에서 본 적 있는 모양들이 몇 개 보이네. 익명 1721. 저 선들은 별자리 지도야. 별과 별자리를 사용하여 태양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지. 우리 태양계일 수도 있고 그가 잘못 그린 걸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 행성의 위치일지도 몰라. 무엇이든 간에 무섭기도 하고 정말 매혹적이기도 하네. 이걸 마지막으로 붉은빛 사건은 끝이 납니다. 적어도 찾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 같네요. 이런 외계인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늘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끔 유치 뽕짝일 때도 있긴 한데 이번 이야기들은 사진도 풍부하고 약간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이야기는 집 주소에 자기 얼굴까지 걸고 올려서 어느 정도 믿을만 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고요. 뭐 그냥 그만큼 포천에서 역할놀이 하는 거에 진심이었던 걸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